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는요, 여러분 국어 5학년 2학기 가책 1단원 우리 공부하고 있었죠?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바르게 대화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1단원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페이지는 여러분 요거 썼는 거 확인해. 이거 알죠, 여러분? 마무리하는 시간에 항상 이거에 대한 내용 다시 돌이켜보는 거. 오늘은 59쪽입니다. 59쪽의 정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 부분은 다시 시간이 되면은 시작할 거예요. 자, 되돌아보기 부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네 꿈은 뭐이가에서 하늘을 나는 꿈에 대해 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권기욱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신의 꿈을 나누면서 공감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짧고 어차피 이거 한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또 막상 그렇게 제대로만 공부하면 빨리 끝나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기예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단계 첫 번째는 경청하기, 두 번째 처지를 바꿔 생각하기, 세 번째 공감은 말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얘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듣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어주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맞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맞장구라 그러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맞장구를 쳐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나요? 이게 뭐예요? 힌트. 그쵸?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눈을 잘 마주쳐주면서 듣는 것도 경청하기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딴 데 보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은 저 친구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하기 같은 경우에는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거나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듣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어울리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두 번째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은 아니잖아. 응? 누가 다쳤다 그랬어요. 나 어저께 뭐 유리 밟아서 다쳤어. 발에서 피 났어. 어쩌라고.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전혀 공감하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이응. 공감하며 말하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발에서 피가 나도 이응 하고 지나갈 건가요? 아니죠.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어떤 활동이 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처지를 바꿔 생각하기의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공감이 되겠죠. 잘 들어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공감 잘 해주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대화하는 건 듣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도 해야겠죠? 그래서 3번 세 번째 단계가 공감하며 말하기인 거죠. 공감하며 말하기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일단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상대방이 한 얘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발바닥에 유리가 뭐 찔려가지고 피가 났었어. 그러면 진짜 압박했다. 어떡해? 괜찮니? 괜찮아? 아우 야 너 진짜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말을 하는데 우와 재밌었겠다. 이건 공감이 아닙니다. 그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래, 너 웃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다쳤나 보다. 괜찮나 보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쵸? 막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야, 너 피 많이 나서 좋았겠다. 깔깔깔깔깔 하면은 그 사람은, 공감이랑은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인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했으면은 두 번째로 지금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보자고 돼 있죠.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 처지를 바꾸어서 일단은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이거는 위에랑 똑같아요. 그쵸? 누리소통망에서 얘기할 때도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고 거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아주 기뻐하는 사람한테 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공감하기는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해를 하는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해주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이쁜 거죠. 막 공감이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막 지어내서 말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는 마음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누리소통망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두 번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리소통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모티콘을 쓴다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나 어조, 목소리의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응이라고 쓰면 얘가 웃으면서 하는 응인지 찌푸리면서 하는 응인지 대충 대답하는 응인지 귀찮아서 하는 응인지 진짜 너무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는 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 상대방과 오해도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생활 속으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단원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앞에 있었던 부분 이게 몇 쪽이었냐면요 29쪽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배웠나요? 에 대한 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네 가지거든요. 크게 배운 게. 첫 번째로는 공감하면서 대화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감하며 대화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로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까닭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였어요. 선생님 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얘기만 듣고 하고 그냥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는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같이 해도 잘 안 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 안 보고 하면은 그냥 안 하고 후딱 그냥 넘겨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 검사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 한 친구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걱정돼서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세 번째로 예절을 지키면서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절을 지키면서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전 시간 했던 거요.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4개요. 다시요. 첫 번째. 지금 멈춰놓고 쓰는 친구도 있겠지요. 공감하면서 대화해야 하는 까닭을 배웠고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예절을 지키면서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 배워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돼 있죠?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나요?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면 되겠지만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까닭과 방법을 알았어요. 그쵸? 여기 그대로 조금 붙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까닭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는 까닭과 방법을 알았고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그쵸? 경청합니다. 그 다음에 처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그 다음 공감합니다. 누리소통망에서 예절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죠? 자, 경청합니다. 그쵸? 두 번째 처지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한번 공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면서 듣고 이게 경청이에요, 그쵸? 공감하면서 말합니다. 누리소통망에서 네 번째요. 누리소통망에서 예절을 잘 지키며 대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개. 사실은 이번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배웠던 단원의 내용들을 충분히 기억을 해서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단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에 대해서 쭉 또 새로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